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사진 찍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유튜브, 이 유튜브에선 정말 많은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죠. 이 컨텐츠들을 제작하는데 그동안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카메라는 바로 캐논의 EOS 80D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80D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80D를 리뷰했던 그 리뷰어가 설득력 있고 아주 잘생겨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캐논 EOS 80D의 리뷰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3년이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80D의 후속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D의 후속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80D였으니까 그 다음은 캐논 EOS 80 다음에 구독부터 하라고. 뭔가를 볼 때는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이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자, 드디어 캐논 EOS 90D가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90D가 전작인 80D를 이어서 계속해서 유튜브 생태계에서 유튜브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지 제가 직접 한번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핥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야겠다, 사진을 찍어야겠다, 유튜브를 해야겠다 할 때 카메라에 뭐부터 보죠? 그렇습니다. 박스를 보죠. 박스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박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이죠.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캐논 EOS 90D라고 써있고 그 위에 뭐라고 써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32.5 메가픽셀이라고 써있어요. 32.5 메가픽셀이 뭐야? 쉬워요. 3250만 화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에 80D는 2000만 화소대였는데 3000만 화소대로 화소가 껑충 뛰었죠. 화소가 높아지면 사진은 좋아지나요? 당연하죠. 화소가 낮은 것보다 좀 더 많은 재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정을 해서 볼 때도 훨씬 더 좋은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정 폭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귀퉁이를 잘라내도 이 화질 자체가 많이 저하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렇게 수평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찍고 나서 나중에 후보정에서 수평을 약간 틀어줘서 이 귀퉁이를 잘라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화소가 높아지면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 방 안에 2000명의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거보다 한 방 안에 3000명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방 안에 2000명이 있다가 3000명이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사람한테는. 그 스트레스가 카메라한테는 뭐냐? 바로 노이즈입니다. N-O-I-S-E,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 프로세싱 기술 자체로 그 노이즈를 가만두지는 않았겠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해서 2000명이 나가는 거랑 이 좁은 문을 통해서 3000명이 나가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를까요? 그렇습니다. 2000명이 방 안에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3000명이 방 안에서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카메라에서는 버퍼 속도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버퍼 속도. 말이 또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사진을 찍을 때 2000만 화소는 탁탁탁탁탁탁 한 10장을 찍을 수 있다고 치면은 3000만 화소는 한 7장, 6장 밖에 못 찍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어느 정도 연사를 찍고 나면은 얘가 SD카드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힘든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서 일단 SD카드에 사진을 옮겨 놓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찍어야 됩니다. 새를 찍거나 연사 위주로 찍는 사람들한테는 90D가 조금의 스트레스는 줄 수 있다는 거. 자, 드디어 눈인식 AF가 캐논 EOS 90D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EOS R을 쓰고 있는데 요번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눈인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 시야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뷰파인더로 내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이 찍힐 사진 100%를 뷰파인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된다. 고감도 노이즈라든지 4K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듀얼 픽셀 AF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한번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야, 이거는 진짜 칭찬해야 돼. 조이스틱.
이 카메라 자체가 중급기인데 중급기에는 보통 이런 거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조이스틱이 얼마나 편하냐면은 AF 잡을 때 요거 하나로 까딱까딱 하는데 정말 편합니다. 물론 AF 영역을 잡을 때 뭐 여기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잡을 수도 있고 요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조이스틱이 정말 편해요. 땡큐죠, 땡큐. 자, 그 이외에는 보통 DSLR과 똑같습니다. 중급기답게 위에 LCD 판넬이 있어가지고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고요. AF로 할 건지 MF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드라이브라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거 누르면은 연사를 어떤 연사로 찍을 건지 아주 편리하게 위에서 손가락 하나로 바꿀 수 있죠. ISO도 바꿀 수 있고 여기 뭐 측광도 바꿀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위에 있는 요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AF 영역이 바뀝니다. 너무 편합니다. 요 앞에 있어서. 그동안 80D가 유튜버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위블 액정. 요게 당연히 90D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만듦새 좋고요. 중국기답게. 그 다음에 역시 잡는 맛 참 좋습니다. 자, 이오스 90D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DSLR과 미러리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DSLR의 장점과 미러리스의 장점을 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단점을 쓰지 않고 각자 필요한 장점만 골랐으면 정말 좋겠지 않습니까? 일단 DSLR의 장점 뭐가 있습니까? 배터리가 오래 간다. 왜 배터리가 오래 갈까요? 광학식 뷰파인더를 보기 때문에 광학식은 여러분들 거울에 비친 그런 모습만 보는 거기 때문에 따로 배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전자식 뷰파인더를 보게 되면은 전자식은 뭐야? 불을 켜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배터리를 소비한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미러리스는 내가 무엇을 본다 하면은 나는 곧 배터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DSLR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거기다가 DSLR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뭔가 사진을 찍어야겠다 했을 때 바로 구동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지. 키면 그냥 바로 되는 거야. 예, 미러리스는 아무리 빨라졌다고 해도 키면 약간의 시간 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화면은 내가 사진기를 키는 순간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키면서 바로 찍어야 되거든. 아시잖아요, 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하지만 미러리스는 조금 한 텀 느리다 이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진을 날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광학식 뷰파인더는 봐도 눈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식 뷰파인더는 제가 계속 지금 미러리스를 쓰고 있지만은 눈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듀얼 픽셀 AF 제가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 당연히 캐논이니까 듀얼 픽셀 AF 저는 뭐 그냥 AF는 완벽하다, 더 이상 손댈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네, 고정된 사물을 고정해서 찍을 때는 11연사까지 가능한데 요거를 움직이는 피사체를 움직이면서 찍는다? AFC 모드로 찍는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AFC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 싱글샷, 띠딕팍 이건 안 쓰잖아요. 그냥 계속 쫓아가면서 찍지. 요럴 때는 연사가 7연사에서 8연사까지 밖에 안 된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초당 7연사, 8연사도 땡큐. 더 이상 내가 연사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하지만은 정말 빠른 물체를 찍으시는 분들에게 좀 아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이한 사항은 DSLR에서도 얼굴 인식을 합니다. 신기하죠? 광학식 뷰파인더에서도 얼굴 인식을 해요. 한번 사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을 해서 AF 포인트가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는 거죠. 이것만 봤을 때는 광학식 뷰파인더에서 얼굴 인식은 눈 인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 인식이 아니다 보니까 앞에 뭔가의 사물이 있을 때는 AF 포인트가 얼굴로 안 가고 앞에 있는 사물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DSLR 광학식 뷰파인더에서 얼굴 인식을 해줘. 이거는 정말 땡큐 베르 마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캐논 미러리스가 눈 인식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뭔가 직원을 다시 뽑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왔는지 눈 인식이 상당히 정확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앞에 뭔가가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나왔는데 눈 인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자, 이번에는 캐논 EOS 90D가 미러리스로서 아니면 DSLR로서 AF 영역이 어느 정도 넓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미러리스로서의 90D죠. 당연히 미러리스니까 거의 전체적인 화면에서 얼굴 인식이 가능합니다.
미러리스로서의 90D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DSLR에서 90D는 어느 정도 얼굴 인식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느 영역까지 얼굴 인식이 커버가 가능한지.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포인트가 지금 현재 DSLR으로서의 90D가 잡을 수 있는 AF 영역이고 당연히 미러리스보다 작습니다. 한데 저 끄트머리에 있는 얼굴 인식을 한다는 거. 야, 뭐 이 정도면은 DSLR으로서의 90D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AF고 그런 얼굴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90D의 사진으로서 그리고 동영상으로서 노이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6400 밑으로는 의미가 없으니 사진에서 6400 밑은 뺄게요. 자, 64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6400 괜찮아요. 노이즈 외곽부 노이즈 이렇게 보이고 있지요. 네, 핀 맞은 곳 봐도 뭐 이 정도면은 상용 감도라고 할 수 있죠. 쓸 수 있는 감도, 즉 상용 감도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사진 볼게요. 12800도 뭐 꽤 괜찮아요. 쓸만해요. 12800도 쓰려면 쓸 수 있다. 사진에서 12800 사진입니다. 이 정도면 뭐 글쎄요. 자, 일단 노이즈 리덕션으로 노이즈를 한번 없애볼게요. 자, 여기서 노이즈 한번 죽여볼게요. 자, 노이즈만 싹 죽여줘도 그래요. 물론 디테일이 망가지죠. 그럴 땐 텍스처를 좀 올려주고 부분 대비 살짝 올려주고 그죠? 어두운 영역 살짝 밝혀주고 전, 후. 자, 노이즈를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전, 후. 네, 보정으로서 노이즈는 어느 정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12800도 쓰려면 쓸 수 있는 상용 감도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쓰려면 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5600. 25600은 사실 조금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ISO 100 말고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100만 쓰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뜻하지 못한, 예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ISO 높이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동영상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4K 30프레임 60분의 1초 f1.4 ISO 1600으로 찍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ISO를 조금씩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O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2800 최고 고감도로 올려봤습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화질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EOS 90D의 고감도 능력, 딱 요즘 나온 카메라의 중급기다운 고감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동영상 쪽에 제가 또 한마디 하려고 해요. 고마운 점은 4K 농크롭이 들어갔다는 거죠. 보통 그동안 캐논의 4K는 반쪽짜리 4K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센서 전체 면적을 쓰지 않고 센서에 조금만 써가지고 4K를 찍어줍니다. 아니, 센서가 이만하면 이만한 전체 면적으로 4K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요만큼 조금의 영역에서 4K를 찍어줘서 그동안 캐논이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에 캐논 EOS 90D에서는 농크롭, 그러니까 센서 전체를 쓰는 4K 30프레임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운 거, 요즘 동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슬로우 모션 많이 찍잖아요. 그게 1초당 60프레임은 사실 슬로우를 쓰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120프레임을 많이 넣어주는데 여기에도 드디어 풀 HD 120프레임이 EOS 90D의 연사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DSLR일 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버,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물을 계속 쫓아가면서 찍을 때는 연사가 어느 정도 속도로 되고 버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맞는 얘기 같아요. 갑니다.
요 정도 속도로 버퍼를 비우고 또 찍고 버퍼를 비우고 또 찍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원샷일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연사가 되고 버퍼 비우는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사물을 쫓아가면서 찍을 때의 연사 능력과 버퍼 속도입니다. 네, 요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샷 들어갑니다. 자, 요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DSLR로서의 90D 그리고 미러리스의 90D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AF나 뭐 눈 인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실 미러리스로서의 90D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DSLR로서의 90D도 버릴 수 없는 그런 녀석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장점만 쓴다면은 아주 좋은 사진 작가, 아주 좋은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캐논 90D는 3년 전에 80D보다 확실하게 좋아진 그런 사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도 많았죠. 짤막하게 정리해드리자면은 USB-C를 안 넣어줬다는 거, 또 FHD 120프레임에서 슬로우에서 촬영을 하는데 피사체의 AF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좋아졌는데 이걸 왜 안 넣어줬을까 하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드디어 무소음 셔터가 들어갔습니다. 셔터 스피드도 무려 12,000분의 1초까지 아주 빠른 셔터 스피드를 자랑하는 무소음 셔터인데, 아쉬운 점은 연사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씩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찍을 땐 아주 좋은데 연사가 안 돼서 참 아쉽죠. 왜 캐논은 넣어주면서 뭔가 이렇게 빼놨을까요? 아니면 넣어주면서 뭔가 별책 브로그로 단점을 넣어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캐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DSLR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90D가 마지막 바디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제 앞으로 7D 마크 3가 나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7D 마크 3를 위해서, 플래그십을 위해서 요만큼 아껴 놓은 거죠. 당연히 급 나누기를 해야겠지. 가격도 있고 스펙도 있고 급 나누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초중고가 다 똑같아 배우는 게? 다 다르지. 그러니까 급 나누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80D에 참 많은 걸 넣어줘서 그래도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방진방적이 된다는 거. 네, 비를 맞추면서 한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런 바디에다가, 거기다가 렌즈가 정말 20년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렌즈, 저렴하고 좋은 렌즈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렴하고 좋은 렌즈. 물론 비싸고 고가의 렌즈들도 있고요. 그 렌즈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그런 바디죠. 그러니까 이 바디는 누가 사야 될까요? 네, 유튜브를 하면서 난 사진 작가를 해야 된다, 나는 사진 작가를 하면서 나는 유튜브도 해야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90D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90D의 총평. 90D는 음식에 비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성급 아니 7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최고급 요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 근데 그날 또 짬뽕도 땡겨. 짬뽕, 한마디로 90D는 두 가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짬짜면이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90D 지르세요.